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의 유사 사태라 집단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일본, 중국 간의 외교 충돌은 그 사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타이완 해협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전략적 긴장이 고조돼 폭발한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위기는 일본 생존의 위기라는 다카이치 사나의 발언은 무모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깬 비외교적 발언입니다. 이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그녀의 우익적 입장과 실용적인 계산이 응축된 것입니다. 환경장관 재임 초기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방문했던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와 아소타로 같은 우파 거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자민당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처음부터 강력한 보수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 목표를 재확인하고 방위 예산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과 빠르게 손을 잡고 일미 관세동맹과 히토리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멋대로 더러운 머리를 디밀면 잘라주겠다. 각오는 돼 있나란 발언으로 파란을 일으킨 슈에젠 오사카 총영사는 일단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도 나섰습니다. 그는 11월 10일 X 플랫폼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장하오는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 국민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일본을 중국 분열이라는 전쟁의 수레바퀴에 묶으려는 시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의 발언은 역사적 정의를 노골적으로 짓밟은 행위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0년간 타이완을 식민 지배하면서 일본화 운동을 벌였다는 게 중국의 인식입니다.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이긴 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을 강탈해 간 게 일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대전 종전으로 타이완이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 우익 세력들은 타이완 개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 참전한다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인정되는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은 매우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다카이치의 발언은 극단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법 구조에 근거한 무력 행사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발언을 국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키나와 타임즈는 다카이치 씨의 대답은 사전에 관료와 조율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견해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일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호혜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시진핑과 만난 다음날 타이완의 에이펙 대표 린시니와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X에 올렸습니다. 타이완의 관계를 선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귀엽고 타이완 유사, 일본 유사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여론은 무력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인정하지 않지만 집단적 자유권의 이름 아래 자유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타임즈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무려 76%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유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랫동안 미군 기지로 시끄러웠던 오키나와에서는 이 수치가 91%나 됐습니다. 야후 재팬의 온라인 댓글란에도 총리가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어하는가, 일본은 이미 패전의 아픔을 겪었다는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인데 왜 일본 국민이 타이완
독립 세력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어디까지나 타이완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일본이 여기에 관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는 일찍이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한 양반도 있었지만 다카이치는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는 위기를 부추겨 군사력 증강을 하고 싶은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타이완은 중국의 내정 문제로 일본이 관련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전개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다카이치의 발언이 주제 넘는다는 논평이 많습니다. 유명 시사평론가 차이정유에는 다카이치가 오지랖이 넓어 양안에 관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让他见棺材不然他不会掉泪라고 했습니다. 다카이치에게 관을 보여줘서 눈물이 쏙 나오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이젠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험한 말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대처로 할 말을 했다는 정서입니다. 서방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해 급진적인 발언을 종종 하는데 중국이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 환구15 편집장 후시진은 트럼프의 경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 부르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국익과 관련해 단호하게 나가면 전랑이니 뭐니 비난하면서 서방이 중국에 대해 막 나가면 정당하느냐는 것입니다. 2023년 폼페이오는 중국 공산당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서방 언론들은 그런 발언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폼페이오도 가만 보면 전랑짓 수탁했습니다. 전랑짓도 미국이 하면 전랑이 아닙니다.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의 핵심 이익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약하게 보일 뿐이라면서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슈이젠의 목을 딴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카이치의 위험한 발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돌리는 데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외교관에 대해서는 응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